안녕하십니까. 5월 25일 수요일. 어우, 날짜 참, 진짜 화살같이 가네요. 쏜살같이. 네. 시간이 참 아까워요. 그죠? 이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거 하면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오늘은 이제 스피치에 관한 이야기보다 제가 썼던 잡사 이론에 나오는 내용으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어떤 버릇 이야기, 버릇들 다 있으시죠? 어떤 버릇이 있으신가요? 저도 버릇이 있어요. 근데 아이들 보고, 아우, 넌 참 버릇이 나빠.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. 예. 어떤 버릇들을 갖고 있으면 나쁘다고 할까요? 거짓말하는 버릇? 네. 아니면은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는 버릇? 뭐 여러 가지 버릇들의 종류가 있겠죠. 한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 한 토막입니다. 그분에게 분기에 한 번씩 만나는 선후배들 모임이 있답니다. 모임은 원래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은 굉장히 자주 만나는 유형의 모임이고, 뭐 동창회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, 뭐 아니면은 6개월에 한 번, 이런 때 이제 만나잖아요. 네. 멤버는 한 10사람, 그분이 연락책이고 날짜가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문자를 보내고도 통화로 반드시 확인하는 빈틈없는 성격의 인물입니다. 이거 연락하는 거 이거 쉽게 보지 마세요. 누군가가 중간에서 총무를 한다거나 돈을 걷는다거나 아니면 연락을 하는 사람들 정말 보통 일 아니에요. 쉬운 일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인솔하고 뭔가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고 그리고 연락을 해준다는 거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엊그제가 모임 날이었던 모양입니다. 얼마 전에 모두들 흔쾌히 참석을 약속했다는데 그중 한 분은 만나기 전날 밤에 또 다른 두 분은 당일 아침에 불참을 통보했다는군요. 노쇼족. 한국에 그렇게 노쇼족이 많다면서요.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 단체 모임 받아놨는데 전화라도 차라리 해주지. 그런데 당일날 전화해도 사실 속상하지만 그러면 다른 손님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당일날 안 나타나는 거예요. 한 20명, 30명 되는 그 단체석을 예약을 해놓고 전화를 또 하면 안 받는데요. 예. 그런데 이제 뭐 네일샵, 헤어, 미용실, 뭐 피부과 이런데 노쇼족 진짜 많아요.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시간조차도 빼앗고 그리고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시간이 돈인데 그 시간에 다른 손님을 이제 못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자체는 돈, 뭐, 그리고 시간, 그 감정적인 소모, 여러모로 안 좋죠. 근데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. 가끔 수능날도 안 나타날까? 저는 믿기 좀 어려우시겠지만, 시험 보잖아요. 그러면은 학교에서 시험날 안 나타나는 애들도 봤어요. 물론 전화 안 해요. 그 전화를 뭐 한다고 오겠습니까만,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? 예? 한 학기 동안에 그 등록금 내고 심지어 뭐 결석도 안 하고 계속 출석했던 사람이 안 와요. 나중에 보면은 그냥 안 온 거예요. 근데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노쇼족들이 많다 보니까 뭐 계약금을 이제 되게 많이 걸고 위약금식으로 안 돌려주는 경우들도 있고 이쪽 상대방에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자꾸 이제 그런 이제 묘수를 생각을 해내는 거죠. 근데 노쇼는 정말 최악인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연락 안 되는 사람들, 전화 잘 안 받고, 전화를 해도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데, 피드백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절대로 그 어떤 사업이나 일적인 면이나 인간관계조차도 도모하고 싶지도 않고 도모하지 않습니다. 네. 그런 사람들의 벌써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남 따위는 없는 거니까. 배려라는 거는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들이니까요.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되게 중요한 행사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 내일 만나자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나타날까요?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근데 핑계는 맨날 그래요. 그날 뭐 약간 뭐 몸이 아팠다. 네. 그럼 전화해주면 되잖아요. 전화도 없이. 나는 너를 다 이해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?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죠.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특히 사업을 했을 때 그런 시간관념이 없거나 그런 약속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걸러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.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회사에다가 야기할 수 있을지 어떤 손해를 끼칠지에 대해서는 뭐 끔찍할 것 같아요. 장담하기가 힘들어요. 네, 저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. 지금 손절했어요. 왜 이렇게 자꾸 손절을 하지? 그렇게까지 성격 나쁜 사람 아닌데
제가 심지어 차를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입장이면은 이제 몇 시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면 항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. 10분 이상 늦게 나와요. 어떨 땐 20분. 차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. 분명히 저희 어머니가 사람이 차를 기다리지 차가 사람을 기다리는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었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은요.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날은 뭐 이제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그랬는데 안 나타나요.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를 했죠. 그때 전화 받아요.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자기 예약이 안 돼갖고 안 왔대요. 그러니까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도 않고 한 몇 번을 그렇게 이제 경험하다가 아 더는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컷 했습니다. 네. 미리 짝이라도 한 듯 다들 집에 피치 못할 급한 일이 생겨서가 이유였답니다. 급한 일이라는 게 당사자들에겐 모임보다 중요한 일이었겠죠. 이기적인 반로예요. 물론 변명은 아니겠죠. 그러나 이 피치 못할 게 왜 맨날 하필이면 그 약속 잡기 전날 아니면 그 당일날인지 저도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느낌입니다.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선약을 어길 만큼 피치 못할 일은 본인 사망 이외엔 없다라는 우스갯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좀 끔찍한 이야기죠. 죽었으니까 못 나타난다는 이야기인데 평소에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고 보아왔기에 나온 소리겠죠.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허다합니다. 진짜 상대방은 미쳐요. 네. 자,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 선거철이라 그런지 계속해서 무슨 여론조사 그러고 뭐 누구 찍어달라는 문자가 계속 와서 화면을 막 가리네요. 자, 약속을 그러면은 찍어주면은 지켜야 되는데 그죠? 네, 지키겠죠. 평소에 그리고 왜 늘 같은 사람에게만 약속 시간에 임박해서 꼭 피치 못할 일이 생기냐 하는 게 의문이고 불만이라는 거였습니다. 그날도 그건 나쁜 버릇이라는 의견에 다들 동의했답니다. 약속은 지키자고 하는 거죠. 약속을 왜 잡아요? 약속의 의미가 뭐예요? 약속이라는 게 왜 있어요? 저도 이렇게 따발총처럼 말하잖아요.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. 선약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. 그렇죠.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습니다.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실력은 없는데도 근면 성실한 사람들은 그래도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인정받는데요. 실력은 있는데 뭐 이렇게 약간 약속 잘 안 지키고 좀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지 못하더라고요. 예전에도 동네에서 예전 아주 예전 한 십몇 년 전에 살던 동네에서 되게 실력이 좋은 분이라 그래갖고 이제 방송하고 그래야 되니까 드라이를 좀 약간 그전에는 드라이를 이렇게 돈을 저렇게 했어요. 맡겨놓고 했었거든요. 그러면은 몇 시에 갈게 하고 가면요. 안 나타나요, 원장이. 왜 안 오냐고 그러면은 어딘지 모르겠대요. 근데 뭐 보면은 이제 자고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연락이 두절이 되거나 거기는 그 종업원이 거의 뭐 애를 먹죠. 그래서 그곳에는 결코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.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세상이 좁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 아는 미용실 원장이 아는 후배였는데 그런 사업건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말아 먹으셨대요, 사업장을. 그러니까 근면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겠으니까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손해겠어요? 본인 손해가 되는 거예요. 저도 이제 외부 강연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. 강연들, 뭐, 강의할 때. 항상 1시간 전에 먼저 가 있거든요. 그 평생 습관이에요. 방송도 마찬가지고. 뭐,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하지만, 이 사람이라는 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막 허겁지겁 강사가 막 들어가는 것도 꼴불견이고, 네.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. 누구나 다. 그래서, 산후라면 이런저런 피치 못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? 그러나 약속 전날, 심지어 두세 시간 전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. 그리고 늘 거의 동일인에게만 생긴다는 게 조금은 의아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. 다른 분에게서 이제 듣고 새삼 생각이 나긴 했지만, 본인을 포함해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경험한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. 저는 제가 좀 싫어하는 유형이 말 앞서는 사람이요. 뭐 되지도 않았는데
아주 다 된 것처럼 말해놓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정말 실없는 사람이 되고 저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습관이더라고요. 그래갖고 뭐 이런 게 지금 됐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가면은 다 엎어지구만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없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. 대수롭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한 행동이 자신의 가치를 적잖게 손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. 약속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.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. 그리고 선약이 늘 우선입니다. 누구에게나 살면서 피치 못할 급한 일이 덜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가끔 그렇게 자주 이제 약속을 어기거나 막 피치 못할 일이 생겼다 했을 때는 처음에는 멋모를 때는 어우 큰일 났나? 오늘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하고 진심으로 걱정을 해줬는데 나중에 에휴 되게 그렇지 뭐.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이 귀뜸에서 정말 듣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아, 이 사람은 좀 약간 언젠가는 나하고는 이렇게 빠이빠이 하겠구나 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답니다. 그래서 오늘 살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 사실 말도 약속이거든요. 예, 약속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. 고맙습니다.